변호사면 법률 서비스 해주고 소송하고 이래야 되는데 변호사가 왜 연금에 대해 관심 있지? 그들이 경제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돈을 안정적으로 은퇴를 대비하도록 제도적으로 만드는 것은 미국 쪽 관심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런 걸 가능하게 해주는데 401k 100만 장자들이 있다. 연금 100만 장자. 사실이에요. 자, 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용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미국에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미국 변호사 존청 변호사님 모시고 미국의 연금 상황에 대해서, 연금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죠.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전청이라는 사람이고요. 주로 이제 미국과 관련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꼭 미국에 자리 잡은 분들뿐만 아니라 미국에 진출하는 이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법률, 세무, 회계 관련된 어떤 전문가 서비스 제공하는 회사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갈수록 한국에서 미국 투자 내지는 뭐 이주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 그 수요를 이제 포함하고자 한국에 또 사무실도 있어요. 그래서 한 1년에 3-6차례 정도씩은 나오고 한 2달에 한 번 정도 나와서 이 한국 고객들 대상으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미국에 투자하고 싶거나 미국으로 좀 이민 가고 싶거나 미국에 가서 뭔가를 해보고 싶다 라는 게 있으실 때는 우리 전청 변호사님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도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유튜브 채널명이? 미국 변호사 존청이라는 채널인데요. 한국도 그렇지만 우리 코로나 때 굉장히 미국에서 많은 여러 가지 이 특별 법들, 구제 법들 이런 혜택 그것들이 나왔는데 다 새롭다 보니까 모두가 좀 이게 뭔지 모르는데 제가 이제 하는 일이 그런 쪽이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10분짜리 이런 영상으로 한 것들이 좀 좋은 인상을 받아서 그게 이제 채널의 아이덴티티가 됐고 주로 이제 미국에 계신 분들께서는 텍스 플래닝 그리고 파이낸셜 플래닝, 은퇴 준비 이런 거에 대한 컨텐츠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저는 연금 전문가이기 때문에 연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맞는데 우리 변호사님이 연금에 대한 방송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변호사면 법률 서비스 해주고 뭐 소송하고 이래야 되는데 변호사가 왜 연금에 대해 관심이 있지?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변호사님께서 연금에 대한 방송을 하고 연금에 관심 있게 된 이유가 뭘까요? 저는 변호사로서 제 주 관심 분야 내지는 제 프랙티스는 텍스예요. 세법. 그러니까 세법이라는 게 결국은 절세를 어떻게 하면 달성할 수 있겠느냐. 내가 벌어들인 어떤 현금 흐름 또는 내가 지출한 현금 흐름을 어떻게 하면 거창하게 얘기하면 텍스 이피션한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거냐라는 고민을 하잖아요. 이 절세 플래닝에 대한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 어떤 제도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금융상품, 부동산, 뭐 주식 또는 기타 라이프 인슈런스나 연금 상품 같은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하나로 컨비네이션이 되었을 때 납세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더라. 그러다 보니 조금씩 이 법을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상으로서 이런 금융상품들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텍스를 줄이려고 이제 절세 전략을 고민하시다 보니까 결국은 이거를 하는 방법이 금융상품을 잘 활용하고 거기에 관련된 세제를 잘 활용하는 것. 근데 이게 대한민국도 사실 그 텍스를 줄이기 위해서 연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금융상품들을 활용하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미국도 그래요? 그럼요. 당연하죠. 국가가 각각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는 의도에 따라 유도할 때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게 세제죠. 세제잖아요. 그러니 그런 면에서 이 제도는 이런 거죠. 이 안정적인 어떤 사회 구성원들의 경제적인 그 상황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어떤 가치라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잖아요. 각각의 경제 주체들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개인이고 가족이고 뭐 기업이고 할 텐데 그들이 경제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돈을 안정적으로 은퇴를 대비하도록 제도적으로 만드는 것은 미국도 관심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그런 걸 가능하게 해주는데 세제상의 혜택으로 들어가니까 맞물리게 되는 거죠. 결국은 연금을 준비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게 텍스 플래닝,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그건 미국 사람도 똑같은 생각이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대한민국의 연금 제도와 연금 상품들이 있는데 미국에도 이런 제도와 이런 상품들이 있나? 크게 개괄적으로 미국 연금 제도는 어떤 게 있다? 이런 것들 한번 좀 큰 틀에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연금이라 그러면 공적연금, 뭐 사적연금 또는 개인연금 이렇게 나뉠 텐데 공적연금은 너무나 대표적인 건데 이제 사회보장제도인 거죠. 한국의 국민연금제도. 그게 당연히 미국에도 있는 거고 구체적으로는 두 개로 나뉘어요. 사회보장 텍스 그리고 메디케어 텍스라고 해서 뭐 의료보험, 나이 같은 은퇴 연령의 사람들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그런 어떤 의료보험 제도일 텐데요.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뭐 4대 보험 하는 것처럼 미국에서도 전체 소득의 15.3%만큼을 근로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세와 이 메디케어세 징수를 하게 되죠. 그걸 전부 다 개인이 부담하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가 절반 부담해 주는 건가요? 사업을 하는 그런 어떤 자영업자의 경우는 본인이 다 부담을 하겠으나 회사를 다니는 그런 종업원의 경우에서는 종업원이 반, 고용주가 반.
15.3% 절반이니까 한 7.6%를 본인이 부담하네요. 그렇습니다. 그 밖에 아까 얘기했던 메디케어 텍스라고 하는 그게 한 3% 좀 안 되거든요. 네. 그거는 어떤 소득의 제한 없이 계속 올라가는 거니까 그 부담이 높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공적연금은 공적연금이고 그 네. 밖에 이제 근로활동, 어떤 경제활동을 하는 연령에 있는 사람들이 네. 앞서 얘기한 것처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네. 절세 대상으로서의 저축계좌 내지는 계좌 옵션이 네. 마치 한국의 뭐 IRP다 뭐 음.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네.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대표적인 거는 IRA라고 하는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인데요. 이거는 네. 모든 전 국민이 다 경제활동을 하는 한 네. 가입할 수 있는 그런 계좌이고요. 그리고 회사를 다니는 경우에는 회사가 제공하는 은퇴 플랜이 있어요. 네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뭐 401k라는 아, 게 있어서 네네. 그렇죠. 거기서 이제 내 소득을 벌을 때 모든 돈을 다 내가 그냥 지출하거나 또는 그런 일반 계좌를 통해 투자하는 것보다는 네. 이렇게 세제상의 혜택, 예컨대 그 금액까지에 대해서는 자산을 그 계좌로 옮기는 것까지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해준다거나 네. 미국은 한국과는 좀 달리 다른 또 제도가 있어요. 뭐냐면 당해에 내가 그 은퇴 계좌로 자산을 옮겼을 때에는 혜택을 안 주는데 네. 대신에 그 계좌에서 자라나는 어. 그 소득은 자라나는 것뿐만 아니라 음. 나중에 찾을 때도 완전히 비과세해 주는 그런 방식을 하거든요. 소득의 일부를 은퇴 계좌로 옮겼을 때 소득 공제해 주는 그 방식은 트러디셔널한 방식이라고 부르고 네. 방금 말씀드린 비과세가 아니지만 자라나서 찾을 때까지 계속 비과세인 것은 이제 라트 방식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그 두 가지를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개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금액 한도가 있어요. 금액 한도 있죠. 정말 소득이 많은데 내가 네. 정말 이거를 다 지출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무한정으로 넣을 수 있는 거냐? 그런 건 네. 전혀 아니고요. 아, 네. IRA의 경우는 매년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만 지금 한 8,500불 연간이요. 그다음에 401k라고 하는 것은 그걸 제공하고 있는 회사를 다녀야 되는 건데 그렇죠. 네. 그런 회사를 다닌다고 하면 아, 네네. 한 23,000불 네. 정도까지를 33,000 납입할 불.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공적연금 제도도 있고 401k 같은 퇴직연금 제도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IRA 하나씩 한번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공적연금 몇 살부터 받게 돼요? 그게 보통의 경우 이제 60세, 62세부터 받을 수 있는데 네. 선택할 수 있어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내가 빨리 받으면 빨리 받을수록 내가 받는 어떤 금액 Full Retirement Age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한 67세 되거든요. 그때보다 더 낮아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본으로 받아야 될 나이가 67세라는 거군요. 이거는 좀 컨셉이 계산하는 건데 이게 FRA라 그래서 네. 100%의 수령액 어떤 예. 가상의 숫자라고 해도 그렇죠. 좋을 텐데 그 숫자가 산정되는 그 기준이 67세를 기준으로 예, 예, 하는데 그렇죠. 그 뒤로 미룰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당겨 받으면 좀 금액이 줄어들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 건데 국가 제도가 이제 계산되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네네. 과거에는 평균 수명이나 이런 것들이 낮다 보니 그때 이제 더 미루는 것보다 60세 초반부터 받는 게 더 낫다, 더 좋다라는 그런 평가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잖아요. 수명이 더 늦어지다 네. 보니까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감안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대한 미루는 게 더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그게 그럼 충분하냐 뭐 이런 거잖아요. 네네네. 충분 안 하죠. 특히 뭐 미국에서 물가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뭐 어마어마하니까요. 결국은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어떻게 내가 은퇴 이후에 나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현금 흐름이라는 게 있을 텐데 물론 그 네네. 개인차가 있겠죠. 그렇죠. 그 금액을 산정해서 이 중에 이 사회보장 연금을 통해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되느냐. 네네네. 그리고 그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채우느냐가 네. 한국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미국에서 있어서의 이 은퇴 준비의 키가 되는 핵심이죠. 그런 그게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소득 대체율이라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저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현재 소득 대체율이 공적연금, 개인연금 다 합쳐가지고 은퇴 전의 소득을 노후에 대체해주는 비율이 약 한 47%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미국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거의 80% 육박한다고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공적 연금에 대한 준비도 잘 하고 계시지만 미국 사람들이 연금을 잘 준비해왔던 가장 큰 기반에 퇴직연금 401k가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그런 게 있어요. 미국은 지금 주식시장이 좋으니까 꾸준하게 우상향 해왔지 않습니까? 401k 100만 장자들이 있다. 연금 100만 장자. 네.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안정적으로 내 월급의 일부를 떼서 퇴직연금 계좌에 놓고 네. 그게 또 크게 내가 신경 쓰지 않더라도 ETF 상품이나 이런 지수 추종하는 네. 상품에 네. 넣으면서 쭉쭉쭉 가다 보니 그게 이제 이런 401k 100만 장자들이 네. 많이 나오게 된 배경이고요. 어쨌든 그래도 꾸준하게만 해왔다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 내가 무슨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있는 거죠. 그 말씀은 너무너무 맞고요. 내가 딱히 이거에 대해서 정말 공부를 해서 이걸 내가 그때그때 포지션을 잡고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은 분명히 아니고요. 혹시
그 401k 100만 장자 되신 고객분 중 이런 사례들이 있으세요? 그럼요. 사례라 하면 2022년에 또 네. 미국 법이 바뀌어서요. 네네. 5인 이상 사업장이면은 401k와 같은 직장 퇴직연금 제도를 회사가 채택해야 되는 게 법으로 강제하게 됐거든요. 네. 물론 그 전에도 어느 정도 중견기업 이상이면 그런 401k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내가 급여의 최대치로 따지면 한 2만 불 정도까지를 넣는 거죠. 연간? 그렇죠. 네. 연간이죠. 그러면 이제 월로 따지면 그보다 12분의 1이 될 텐데 또 뭐가 있냐면 회사에서 매칭을 해줘요. 내 급여가 예를 들어 10만 불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401k에 넣는 금액에 5천 불까지에 대해서는 회사가 같은 금액을 매칭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최대한 활용을 하면 네. 그리고 또 50세 이상이 되면 이 2만 2천 불이라고 하는 그 애뉴얼 그 연 금액이 네. 금액이 또 늘어나거든요. 뭐 5천 불 이상 늘어나요. 그러면 그걸 최대한 활용하고 네. 그러한 계좌 것들을 크게 고민하지 않고 우리 뭐 S&P 500 추종하는 그런 지수 상품 이런 것들을 투자하니까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아도 이런 적립식 투자를 통해서 어느 순간 이만큼이나 불어났네 하는 거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401k 퇴직연금을 평균적으로 준비해 보신 분들이 투자를 잘하셨다면 진짜 100만 불이라면 뭐 거의 한 10억 이상 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도 적지 않겠네요. 그럼요. 제가 상담을 하는 특히 이제 그들의 고민, 물론 어떤 일반화를 시킬 수는 없겠지만 자산을 일군 사람들의 관심은 이걸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현금화해서 쓸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관심이잖아요. 여기도 지금 달력에 있는데 네. 목돈은 빼쓰는 거고 연금은 타쓰는 거. 결국 그 네. 표현이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요. 네네. 결국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겠느냐의 관심이 네. 또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인 거죠. 너무 부럽습니다. 많이 불려서 이제는 사실 더 불리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잘 쓰고 갈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것. 아예 미국 IRA 설명 좀 해주세요. 미국 IRA는 개인이 준비하는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니까 아카운트. 네. 결국은 근로 활동을 하는, 사업 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격이 되고요. 일정 금액을 벌어들인 소득에서 다 지출하지 않고 이러한 은퇴 계좌로 옮기면 네. 그에 대해 세금 혜택을 준다. 음흠.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의 혜택으로 나뉘고 하나는 트래디셔널 방식. 내가 8,000불이라고 하면 8,000불을 트래디셔널 방식의 계좌로 옮기면 네. 내 당해 소득에서 뭐 5만 불을 벌었어요. 근데 그 중에 8,000불만큼은 과세소득에서 빼주는 거죠. 그러니 42,000불만 되겠죠. 네. 그러니 그 8,000불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는 거고 옮겨진 자산을 투자해서 벌어들이는 소득도 비과세, 텍스 디퍼가 되는 거예요. 이연이 돼서 잘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60세부터 네. 59.5세 이후부터 찾을 수 있고요. 그때 찾을 때에는 대신에 일반 과세율에 적용을 받게 되는 거죠. 그와 달리 로트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내가 불입할 때에는 세금 혜택이 없어요. 소득공제가 없다는 거죠. 아 그래요? 애프터 텍스를 이제 내가 넣는 아, 거죠. 네네. 하지만 이러한 계좌의 베네핏은 1호부터 자라나는 것 그리고 나중에 찾는 것 이게 네. 전부 다 소득세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진짜요? 예, 한계는 금액의 제약이 있다는 거. 아. 내가 더 많이 넣고 싶어도 그걸 못한다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씀하신 그런 연금 상품과 비슷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네. 연금 자체도 있는데요. 네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이 연금에 투자를 하면 이게 방금 말씀드린 이런 세금 혜택을 본 퇴직연금 계좌에서가 아니라 일반 투자를 했을 때 이건 당연히 애프터 텍스죠. 그렇죠. 그건 일반 내 자산을 가지고 투자를 하니까 그러면 네. 세금은 이제 자라나는 동안에는 세금 혜택을 받는 거죠. 자라나면서 재투자되고 할 때 있어서는 과세가 되지 않고 네. 이제 나중에 찾을 때는 원금과 이자 부분, 원금과 소득 부분을 나누면서 이제 원금에 대한 것들은 이제 과세가 되지 않고 이자에 대한 것들만 과세되게 하는 게 일단 전형적인 연금이라고 한다면 네. 그거 말고 이제 또 생명보험을 활용해서 네. 이걸 나의 텍스 프리 라이프타임 인컴이라고 부르니까 이제 뭐 비과세 이 은퇴 소득을 네네. 확보하는 방식으로 쓰거든요. 네네. 그게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 내가 생명보험 이제 뭐 인덱스 유니버설 뭐 이런 생명보험 상품 중에 하나를 구입을 하면 그 안에서 현금 밸류죠, 캐시 밸류라고 하는데 네네. 비과세로 자라거든요. 네. 내가 예를 들어 뭐 1억 원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게 자라서 현금 가치가 뭐 5억 원이 됐어요. 네. 그렇게 자라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소득의 이벤트들은 다 비과세가 되고요. 네. 그리고 이 금액을 담보로 해서 내가 은퇴 후에 현금을 꺼내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 역시도 비과세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절세 혜택을 주는 은퇴 계좌가 로스라고 한다면 그게 제공하는 혜택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한도가 있다 보니 네네.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다른 방안으로서 별도로? 방금 말씀드린 예. 어떤 라이프 네. 인슈런스를 저희가 라이프 인슈런스 통해서 연금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저희 여기도 또 한도는 있더라고요. 저희는. 한국은 생명보험을 가입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사망보험금이나 이런 데 있어서 제약이 있죠. 네네네. 미국은 없어요.
대박인데요. 미국에 가서 연금을 가입해야 되겠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네. 많이 해요. 많이 한다는 건 좀 과장인 것 같고 꼭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에게만 제공되는 혜택이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특정한 그런 상품들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는 권한은 물론 그 각 금융기관마다 이 심사의 조건들이 있죠. 어떤 기준에 따라 평가할까는 있겠으나 네. 그 미국인이 국적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 이러이러한 조건들을 만족하면 예컨대 거주자. 은행 계좌를 아. 몇만 불 이상을 몇 달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게 이제 미국의 보험 가입의 조건으로 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데들은 상대적으로 그 기준이 높지 않은 거니까 충분히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충족할 수 있는 네네네. 거니까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들어가는 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는 내 투자 자산의 하나의 네. 그 베이클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미국에서가 텍스 프리가 되지만 그걸 한국으로 갖고 오는 과정에서는 다시 또 한국 규정에 맞는 세금을 내야 되는 물론이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 건데 만약에 내가 미국 가서 산다. 그럼 꼭 미국 영주권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거기 미국에 있는 자산을 활용하면 되는 거니까. 네.